막 나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막 나가잖아요. 중앙아시아로. 참 윤석열 대통령 통 크다. 장모 때는 어버이날 맞춰서 가석방 시켜주더니 6개월 만에 이제 본인 배우자가 콧바람 새겨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또 선물을 준다. 근데 안 하는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러다 동감하면 내가 욕 먹은다. 이러다 보니까 동감을 하지 말라고. 공천에 불이익 받아 이래 커도부대기 아닌가? 대통령 하느님이야. 네. 하느님이니까 재판이고 판사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네. 한동훈한테 그건 이거 아니라는. 지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6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화요일 장릉한 여의도는 재밌습니다. 왜?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정치의 맥을 짚어드리는 네. 여의도 한의사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맥을 오늘도 잘 짚어보겠습니다. 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 용산 방패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또 목 상태가 예. 방패 노릇 하시느라 힘드신 거죠. 괜찮으시죠? 예. 네. 그리고 서정욱 잡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서정욱 못 잡아서 많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월요일 할 때도 재밌었었어요. 괜찮았습니까? 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또 최고의 기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에 있었던 여러 뉴스들을 잘 정리도 해드리고 또 뉴스에 대한 의미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부터 갈까요? 네, 한밤중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입니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네.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엔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고 밤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본회의가 계속 연기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협상이 계속 됐다고는 하지만 협상할 만한 서로의 카드가 있긴 있었나요? 네. 우원식 의장은 어쨌든 오늘 안에 끝내자라고 끝내자.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고 이거 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네. 하면서 진행할 의사를 계속 표시를 했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그러면 운영이랑 과방위는 내놓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좀 달라.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거 하나 달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어림도 없는 돼가지고 소리. 다시 결렬이 됐고 그냥 네. 단독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주요 상임위 대부분 이제 민주당으로 결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7개 남은 건가요? 그렇죠. 18개를 이제 의석수로 배분을 하면 할당이 11개, 7개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주요 상임위를 이제 먼저 상임위원장 선출해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나머지 가져가라고 할 때 가져가라. 근데 진짜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것도 우리가 가져오겠다. 지금 7개.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자 빨리 국민의힘에서 7개 잘 배정해서 가져가세요 하는데 만약에 그거 이렇게 자꾸 버티고 안 받으면 오케이 우리가 18개 다 할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작가님이 너무 이거 하고 싶어 했으니까 싱크 하나씩만 듣고 올까요? 그런가요? 양당 원내대표. 네네. 네.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고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신임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총의 배변 아닌가 이렇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게 짜리였습니다. 네,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가네요. 민주당에서는 역시 뭐 7개도 이대로 가면 다 가져오실 생각이신 거죠? 아니 이게 뭐냐면 네. 11, 7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조간들을 보면은 뭐 독식을 했다, 뭐 단독으로 뭐 했다, 강행했다 하는데 문 다 열어놨어요 본회의장. 네. 예, 잠그고 한 거 아니라 네.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네. 우리 11개 하고 7개 가져가서 했는데 국민의힘 걷어찼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 좀 아쉬운 것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도 되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따지고 보면 의원들도 108명들이 네. 하나하나가 솔직히 정치를 다 겪어본 분들인데
이 상임위 법사위 갖고 이 난리를 칠 일입니까? 결국에는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법사위를 지켰다는 거는 용산 또 출장소 하겠다는 거예요. 시즌 2. 결국에는 대통령에 관련된 채병 특검. 그거 다 그거 막아섰겠다. 김건희 여사 또 방탄하겠다. 이게 법사위를 막아야 돼요. 이거예요. 근데 네. 잘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 네. 상임위 갖고 싸울 일이 아닌 게 보시면 21대 보세요. 네. 전반기 때 민주당이 그때 국민의힘이 다 걷어쳐가지고 다 가져왔잖아요. 네. 18개. 네네. 상임위 18개를 다 운영했는데 대선 어땠습니까? 18개 상임위를 하면 대선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아니죠? 근데 반대로 하반기 때 보세요. 네. 그때는 법사위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과방위까지.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총선에서 폭망했죠. 음. 그러니까 상임위를 무엇을 갖고 오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네. 행태들은 네. 지금 어깃장도 없고 징징대는 건 결국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손절을 못하다 보니까 네, 네, 결국에는 네. 법사위를 지켜라. 아. 법사위 때문에 17개를 다 날렸잖아. 어떻게든 시간 끌고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면. 네. 자, 그러나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르죠. 저는 이제 그 항상 이렇게 그 싸울 게 아니고 네. 좀 이제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규정? 예,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네. 그다음에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한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한다. 그다음에 나머지 상임위는 네. 의석 비율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찍는 거죠. 1당이 하나 찍고 그다음에 2당이 하나 찍고 그다음에 1당이 하나 더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이게 미국처럼 한 석이라도 많으면 독식한다. 아. 이렇게 규정하든지 이게 뭡니까? 매일 그 개원할 때마다 싸우잖아요. 좀 이게 원칙을 만들어 버리자 이거죠. 약간 왜? 드래프트 할 때처럼 먼저 우리가 예. 가져오고 저기서 또 그다음 우리 프로야구 그거 할 때도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개구리인데요. 예. 올챙이 시절도 좀 기억해봐야 돼요. 역지사지해봐야 돼요. 민주당이 개구리.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이 항상 일당한 거 아닙니다. 예. 민주당 계열도 이게 2당 할 때도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 국민의힘도 그럼 이게 올챙이- 그때 국민의힘도 그때 올챙이 자기들도 적이 이게 있어요. 그 의장이 우리 보수당에서 의장 할 때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DJ나 노무현 때. 네. 이 말은 이게 과거에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역지사지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천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일당 합니까? 또 이게 2당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만 그때 또 그러면 이게 어떡할 거면 이렇게 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배분하면서 야 우리가 알짜 상임위 우리가 다 찍고 너가 남은 그게 7개 나눠줄게.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면 우리 다 하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게 배정하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씩 찍어야지 하나씩. 오늘- 네가 의정 찍었으면 네, 우리 네, 법사위 네. 찍고 네가 지금 예, 이렇게 예. 해야죠. 오늘- 이게 뭡니까 이거? 오늘은 처음부터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민주주의냐고요. 이게 내가 민주주의. 다 가지고 알짜들 네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내가 다 가질게. 네. 왜 민주당이 소수당 때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들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올챙이 그럼 때 이게 민주당 생각해라. 기분 좋게. 우리 근데- 소수당인데요. 다 들어갔어요. 근데- 7개라도 받았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이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아닌 것이 네.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례상 사실은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하고 서로 다른 식으로 이제 다른 당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이제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을 네, 했었었고요. 네, 네, 네. 실제 그렇게도 17대 이후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동안에 하나씩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지켜졌던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꼭 법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규칙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이럴 필요는 사실은 없었었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관례대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대통령님이 매우 독특한 대통령님이라는 게 이제 바뀐 거죠. 하나의 변수가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 거부권을 남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은 이 측근 비리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고 다 다시 되돌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입법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이 지난번에 김도우 의원이 그 가져간 다음에 김진표 의장하고 김도우 의원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네.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법사위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방위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게 방통위원이 2명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대로 전행을 해들러 왔잖아요. 모든 방송국이나 모든 신문사들에 대해서 정말 입을 그렇게 딱 틀어막고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이게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 2년 동안에 저질렀던 전행이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도 양보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운영입니다. 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사실 민주당이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옛날에 뭐 우리가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은 운영위를 꼭 사수해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대통령과 그 대통령 부인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컨대 이번에 대통령이 사모님하고 같이 여사하고 같이 이제 아시아 3국을 이제 방문하잖아요. 중앙아시아 3국. 네. 근데 네. 이것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을 가겠다고 그랬었대요. 네네. 몇 달 전에. 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수많은 교포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행사해야 된다. 뭐 10대 누가 나와가지고 꽃을 줘야 된다. 뭐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훈련을 시키고 다 이게 좀 환영 행사를 하고 막 다 해놨는데 네. 갑자기 그게 다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그 준비하던 사람들 전부 다 고생하고 돈 들이고 힘들이고 정말 이거 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통령 순방을 하기로 지금 했었다가 지금 나가신 이 대통령과 그 부인이 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 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시려고 타진을 했었었는데 네. 이건 제가 정말 직접 확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진실일 건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데서 그냥 무산이 돼버리고 그 준비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벙쪘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그리고서 지금 중앙아시아 3국으로 가신 거예요. 갑자기 예. 틀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외 순방 하나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가 좀 상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부속실이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네네. 지금 자본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운영위는 결국 대통령의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내가 분명히 확인해야 야당이 된다. 어쩔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최소한 세 개는 꼭 네. 가져가야 근데 이제 됐었다는 얘기죠.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잘한다, 너무 포갑적이다,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것들의 판단은 대체로 주관적인 판단인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총선으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손영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그럼 차라리 룰을 좀 정해놓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이 정도로 만약에 국회 개원할 때마다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면 차라리. 그거 좋죠. 네, 그래서 룰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오케이 1당이 하면 1당이 그냥 다 정하는 거 아니면 뭐 1당, 2당, 1당, 2당 이렇게 퐁당퐁당 가든지 이렇게 룰을 정하자는 건 어떻습니까?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죠? 이거 그러니까 다수당에게 의석 배분하는 거. 그다음 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투표로 정하는 거. 음. 이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게 룰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룰대로 하고 있다는 룰대로 말씀. 하고 있는 건데 이 정치라는 게 네. 이 룰에 앞서서 정치가 이제 협치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제됐을 때 이런 룰 자체가 작동 안 해도 아. 어느 정도 선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걸 좀 그게 양보를 이제 하면서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했던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입이 아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단절이 되지 않으면 네. 협치를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룰을 만들 것 같으면 네. 대통령도 거부권을 1년에 3번만 쓸 수 있도록 그런 뭐 룰들을 4번만 쓸 수 정하고. 있도록 아. 그래서 나머지는 쓸 수 없도록 이런 룰을 만들자는 그런 주장과 흡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네. 용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제 끝났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다 해놓고 또 말 그렇습니다. 주워 담는 척하는 건 뭡니까? 뭐 이게 고도의 기술입니다. 근데 결국에 21대 때 최이병 특검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 그냥 대통령 편에 섰잖아요. 네, 네, 대통령이 네. 지키겠다는 거지. 네. 근데 국민이 지키겠다고 선언 안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또 그대로 가는 것이고 룰대로 간다. 룰대로 가는 것이에요. 네. 뭐 이거 룰을 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룰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거부권을 3번으로 제한하면요. 아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게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도 3번만 하도록 국회가 그렇게 제한하면 되죠. 그럼 3번 거부권하면 돼요. 그것도 제한해야죠 서로. 자, 그래 보이고. 애들 자, 유치하게 국민의힘은 이게 비책이 있어요. 빛에? 빛에? 네, 비책이 있어요. 국민의힘은요. 네. 네. 일단 이게 일체 의사 합의는 이게 보이콧, 네. 전면 보이콧합니다. 아. 일체 의사 합의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예, 빛에 보이콧하겠다는 그게 비책이라는 첫째 거예요? 비책이 네. 보이콧.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의 기관이잖아요. 네. 자기가 상임위를 선택해야지 강제로 이렇게 배정한 거 효력이 없잖아요. 네. 강제로 왜 내가 선택해야지 헌법기관인데 네네. 당신에게 산자이 가 네. 당신 어디 가 이거 강제로 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 권한적인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의 권한을 누가 저기- 강제로 국회의원이 배정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 권한인데 네. 상임위 선택권을 의장이 강제 배정하는 거. 아니 아, 의장이 그냥 아니라 임의로- 국민의힘에서 그냥 배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 국민의힘 아, 배정 그거 내- 임의로 해놓은 겁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아무도 안 됩니다 상임위를. 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강제 배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강제 배정에 임의로 해놓은 거라니까. 예, 임의로지만 이게 이걸 권한제의 심판한다. 두 번째 하면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중요한 게 행정부 정무직 장차관도 일체 국회를 보이콧한다. 그렇게 의사 합의가 안 된 일정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회는 빈털터립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마지막 하나 더 예. 상임위 대신에 이제 15개 특위를 가지고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아마 이게 이 네 가지로 국민의힘은 갈 거고 저는 이게 이렇게 가면요. 네. 아니 장차관이 안 오는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일정 장관이 안 오겠다면 서정욱 변호사 이 말은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길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비책이 이거 근데 아니라. 합의가 된 얘기예요? 아니면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상상력이에요? 기사가 그래 나 있잖아요. 내가 대응한다고. 근데 신문 기사에 다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신문 기사 다 요- 있지 않습니까? 요책에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책이 아니라 망해라 이 소리 망해라, 같고. 이거. 옛날에 그런 설레도 있고 그다음에 다 언론에 나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사실은 요 말 중에 하나 딱 맞는 말은 있어요. 다 안 맞는 말은 아니고 네. 그 중에 하나 맞는 말은 장차관이 이제 안 오고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이제 그 말은 이쪽에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는 지금 알려져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장관들 부를 때 네네. 그러니까 운영위 같은 게 원래 해야 될 것은 예, 정확히 예.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각 부처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네네네네. 질의하고 이런 자료 받는 거 이제 이런 게 네네네네.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임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부러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지금 다 장차관으로 들어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료를 안 줄 거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부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쪽이 말하는 이런 식의 비책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비책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 국회 입법 마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다. 그렇게 돌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망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갈 시나리오를 네, 짜고 네,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지금 다 만난다는 표정이잖아요, 제 말이. 어제 서울신문에 손지연 이범수 기자가 쓴 기사에 네 가지로 국민 아, 그 대응한다고. 비책? 예, 어제 놓은 걸 제가 말한 거예요. 저는 저도 기사 보고 읽었어요. 말한 게 아니고 네. 다른 쪽에서 들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 독주, 그다음에 니네가 다수당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함부로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자꾸 부각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조 심판하고 똑같은 비책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비책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장차관 뭐 출석 안 시킨다고요? 그거 다 법적으로 국회법상 조치하면 되고요. 네. 극대극으로 가면 탄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장차관이 국회에서 출두하라고 했는데 네, 안 해요. 결국에는 안 나오면은 결국에는 국정을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나갔는데도 무슨 자료 달라는데 안 줘. 그러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네. 주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법적으로 계속해서 부실하게, 국회법상 부실하게 가는 한다는 거예요. 일정은 늘어지고 뭔가 일 처리는 안 되고 국민만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은요 세비 반납할 게 아니라 배지를 반납해야죠. 그러면은 입법부가 결국에는 이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뭐 의정 활동 안 하겠다 하면 결국에 용산 출장소 공무원들입니까? 임명직 당정 협의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행령으로 뭐 어떤 그 국가 정책을 운영하고 그러면 그건 선출직의 공직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네. 용산에서 임명해준 108명의 공무원 수준으로 전락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제 무슨 어디간가 세금-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도 하지 말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더 큰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당은 책임을 이 네. 전국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거지 야당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당이 그렇게 얕은 꾀를 부리면서 이걸 비책이랍시고 얘기를 하는 건 보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만 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보면서 야 니네는 책임이 없어 얘네만 문제야 이렇게 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요. 봐요. 그러니까 김정인 전 위원장도 나와서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집권 일이죠. 여당이 이렇게 이 보이콧하는 건 살다 처음 본다는 거예요. 파하면 지금 집권 여당에 파업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근데 있을 수 없는 지금 거죠. 이 서영주 소장이 배지 반납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이게 대찬성입니다. 배지 반납하고요. 새로 국회 선거하면 돼요. 왜 아. 우리 법에 국민의힘 하세요. 아니 우리 법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108석 배지 반납하면
200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국회는 해산됩니다. 우리 헌법에 아니, 200석 이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소장 변호사님? 정말 이게 지금 우리 맥 소장님이 배지 반납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요. 그럼 배지 반납하고 정말 잘 이게 됐네. 새로운 국회 한번 선거해 보자 잘 그죠? 됐네. 몇 석가 될지. 그러면은 선거 다시 이제 합시다. 넘을지 안 그러면은 넘을지. 민주당 200석 채울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선거 다시 정말 합시다. 이게 자꾸 집권 여당이 왜 이러냐 그러면 하는데 소나무당 때 지금 나가겠습니다.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네. 여의도는 이게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네. 오히려 국회만 가면 이게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의석수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일당이 행동해야지. 집권 여당이 왜 이러냐. 자꾸 이렇게 공개할 게 아니고 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좀 네. 작더라도 좀 돌아보세요. 뭐 예전에 올챙이적 생각 맨날 얘기하던데 개구리 올챙이. 자 우리 최은경 기자. 지금 아 저는 약간 지금 저 영혼이 빠져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정신 차립시다, 신박해, 우리. 너무 신박해가지고 아니 이게 안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출근도 하기 싫고 뭐 장관도 안 나오고 싶고 국회도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하지 마 유직원들이 이러고 얼마나 나오지. 이상해. 아니 이게 무슨 비책인 저는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세비 주지 말아야죠. 그럴 세비 때는. 반납한대요. 어. 국민의힘 아니 그러니까 잘 됐어요. 뭐 민주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자꾸 국회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나와버린다로 대안이 나오는 게 좀 아니 그걸 비책이라고 너무 말하잖아요. 점핑한 내가 것 같다는 아니 근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주요 그 상임위원회 누구 이제 위원장들 정해졌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빛나는 위원장님들이 예.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의 포인트는 신기한 그 대목들이 있다. 이제 관운이란 이런 것인가라고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이분들에겐 책임이고 이제 엄중한 어떤 그 직무겠지만 이제 네. 정청래 그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과방위에는 최민희 위원장이 되셨고 네. 그리고 아무도 이제 보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예결위원장의 박정호 의원이 됐어요. 근데 박정호 의원이 지난번 마지막 국회 마지막 때 예. 상임위원장 한번 바뀌면서 재선들한테까지 기회가 갔었거든요. 이번에 하면 나이 순으로 쭉 한번 할 사람 하라. 그래서 이번에 하면 다음번에 못 한다. 보통 상임위원장 2번씩 안 오니까. 근데 그때 환경과 노동에 자기가 전문성은 없지만 온 기회 받겠다. 그래서 환노위원장을 했어요, 박정호 의원이. 네네네네. 근데 그 좋다는 예결위원장을 이번 국회에서 또 한 거예요. 이번에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민희 의원이 네. 과방위원장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었는데 네.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콧하고 보이콧할 수 그러면 있으니까. 한 자리 정도는 줄 수도 있다고 민주당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최민희 위원장이 하고 싶어 했던 게 예결위원장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비워놨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결위원장 가라. 훨씬 낫다. 그게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배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과방위원장을 갖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아까 말한 관운이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맞다고 그래 저는 국민의힘이 깜짝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협상을 했으면 과방위 운영이 가져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랑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그렇죠. 가져갔을 수 있었죠. 근데 네.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최민희 위원장을 만들어줬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국토교통부는 양보하려고 끝까지 남겨뒀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배려와 이런 협치를 그래도 열어놨습니까? 뭐 조금 더 소개해줘. 네네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제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네,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의 어기구 의원. 아, 네네네. 대체로 그냥 뭐 다른 분들까지는 아마 저도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네. 좀 최민희, 뭐 정청래, 뭐 박주민 이런 분들을 딱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국회가 혹은 강한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살짝 들긴 하는데 대체로 그 비슷한 평가들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사실 정청래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기로는 되게 세게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본인도 좀 부담스러워하기는 했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알려지진 않았고 제가 이제 따로 확인을 할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 투쟁해야 되고 결국 계속 싸워야 되고 이제 사실 이분도 그렇게까지 너무 강한 이미지로만 계속 가는 거를 원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유한 자리로 가서 뭔가 하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표도 제일 조금 얻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181석으로. 네. 근데 그 정청래 네. 이분하고 제가 최민희의 음악 비판하면 네. 다른 분에게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필요 법사위원장은 게 법률의 체계나 작고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네. 상당히 전문성이 요합니다. 네. 저는 법조인 중에도 전현희 의원에는 많이 있는데 네. 굳이 정청래 이분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원장이 사회만 보더라도 뭔가 이게 법의 어떤 체계나 이런 걸 알려면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 민주화 운동할 때 네. 좀 이게 과했어요. 미국의 대사관저 있잖아요. 거기에 신라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데 내화 처리가 내가 겨우 미수인데 이건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벗어났다 봅니다. 네. 현주 근종을 방화해요. 제명이 현주 근종을 방화. 네, 네. 이런데 법을 지키라고 법사위인데 이거 전 두 가지가 결계이고요. 자,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은요. 네. 우리 그 과방에 가장 중요한 게 가짜 뉴스 같은 거 단속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가짜 뉴스로 150만 원까지 확정이 돼 가지고 아하. 그때 그 피선거권도 이제 박탈됐었는데 네. 자기가 이제 뭐 낭정필 지사하고 만나 가지고 뭐가 다 이야기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가짜 뉴스로 그건 아니에요. 가짜뉴스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명함 돌린 것 때문에 그런 그랬어요. 거예요. 구청에 명함 네. 돌리면 안 제가 이게 그 되는데 판결 돌려가지고. 적어 왔거든요. 적어 왔거든요. 예, 어떻게 했냐면 네. 케이블 TV 토론에 나가서 예. 이미 낭정필 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의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아. 이렇게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다음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남양주시의 조한 IC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이게 그 추진 과정에만 있었고 전혀 확정된 게 없다. 이 이유로 그다음에 물론 사무실 도면 명함 돌린 거는 그것도 이렇게 포함된 거고 병합에 주된 건 앞에 두 개로 그때 그 150만 원 벌금 확정돼가 네네네. 출마도 못하는 자격인데 사면 받아 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게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분이 가짜 뉴스 단속하자. 아. 이 좀 코미디 아닙니까? 범법 경력 있는 사람이 아니, 법사위원장을 범법 중에도 이게 가장 자기 업무 예를 들어 이게 국방위원장이 네. 군대를 기피했다. 아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요. 네, 또는 이게 법사위원장이 법을 어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그 너무 말이 안 상임위에 된다. 맞는 거. 예. 그런 거는 좀 결기가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안 친하세요? 다 친하지가 중요해. 이런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과방위가 가짜 뉴스만 잡는 그런 삶이가 아니고 네. 법사위도 표체제 자꾸 뭐 저나 전문성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다 옆에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은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몇 년 전 일이에요? 현주방화물이요. 한 30년, 40년 전이죠. 그 일을 꺼내서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싫어하시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근데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진 않죠.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을 특별히 뿐이지. 뭐 좋아할 이유도 없고. 아니 최민희 그 신임 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과방위 첫 회의 한다. 그냥 바로? 개문 발차입니다. 지금 오늘 간사 선임의 건 가방위가 간다. 너무 재밌을 게 지금 최민희 의원이 가방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이제 방송통신위원으로 됐는데 국회에서 올려가지고 그거를 대통령이 안 해줘가지고 70일인가 90일인가 버티다가 결국 사퇴하고 이제 국회에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가방위원장이 올렸는데 됐죠. 임명을 끝내 안 네, 해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간사가 야당 간사가 네. 방통위원이었던 김현 의원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두 분이 엄청나게 아삼육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방통위를 엄청나게 잘 네, 네, 네. 정리해 보겠다 이런 확고한 여러 가지 정말 과방위 열차는 출발했군요. 출발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과방위뿐 아니라 법사위 열차도 출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타심 오라이. 네, 근데 이제 정청래 그 위원장의 포인트 두 가지 있는데 네. 어제 이제 191명, 191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요걸 네. 올려가지고. 근데 이제 반대표가 10표가 나온 거예요. 아.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 반장. 건에 대한. 그건 이제 야당 의원들만 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재석 의원이랑 뭐 이런 분.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관례상으로도 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21대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저기 행안위 위원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과방위원장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그때 조금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또 22대 때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또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너무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열 몇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 이상 얻었으면 네. 아니 뭐 뭐 위원장 당연히 된 거죠 절대 뭐. 다수 네, 한 절대 건데. 다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다는 건 어쨌든 뭐 정청래 위원장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건 아마 아닐 거고 왜냐면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테니까. 그럼 이제 이만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사표시 정도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더 되겠죠. 겸손하게 해라. 뭐 네.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상임위 얘기로 벌써 30분이 지나갔고요. 아이고야, 야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제.
자, 국민권익위가 결론을 좀 냈죠. 네,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여사 권익위가 됐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권익위가 조사를 해왔는데 어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원래 신고 사건의 경우에 처리 기한 90일 안에 최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110일 이상 늦어져서 네. 저희도 한번 지난번에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부부가 출국하는 그날 네.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권익위가. 네, 권익위가 그러니까 이런 뭐 부정부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배우자는 기관, 네, 네, 맞습니다. 기관은 맞는 거고. 네, 아, 김영란법 근데- 청탁금지법 네. 관련한 주무부처라서 권익위가 이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현장 조사를 가기도 하고 권익위가 관련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현장 조사나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게 보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요. 네. 이 권익위에서 어제 그 종결을 하면서 한 얘기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부정청탁금지법 8조 4항이 이제 이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배우자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면 권익위가 해야 될 것은 그 디올백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가 수수하면 안 되는 물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공무원 배우자에 대해서 제재는 하지 않지만 그 남편인 공무원이나 뭐 부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합니다. 네가 알았으면 신고해라. 아, 신고하지 않으면 네네네. 너네 제재다. 그렇죠. 그러면 권익위에서 해야 될 것은 이 부인이 그걸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네.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알자마자 신고했는지, 알자마자 이거 조치를 취했는지, 돌려줬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익위한테 이런 걸 확인해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공무원인 그 부인이 처벌받는 규정이 없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알지만 정말 이 부인이 받은 것이 잘못된 걸 받은 거냐, 남편의 제대로 처신했냐, 판단해달라는 네. 거고. 이걸 그렇죠. 판단해 달라는 건데 네. 권익위는 6개월이나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봉창 두들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는 못한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이건 우리한테 갖고 오지 말아라라고 해야죠. 이거 우리 건이 아니다. 근데 부정청탁금지법은 원래 권익위 소관이에요. 제가 네. 이거 처음에 이번 만들 때 제가 그 공청회도 가고 국회도 가서 이번 만드는데 정말 직접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종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막 나가자는 거죠 뭐. 이 정도는 막 나가잖아요. 왜냐면 삼국도 그 지금 가고, 네. 이게 참 권익위도 막 나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막 나가잖아요. 중앙아시아로 오랜만에 6개월 만에 막 나가고. 맥 소장님. 짚어주시네. 그, 맥잘 그다음에 짚어주시네. 거기에 맞춰서 약간 권익위도 서정화되는 것 같아요. 네, 권익위도 그냥 이런 종결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막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해도 송부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2척까지는 안 하더라도 송부 정도는 해야만 송부한다는 되는. 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종결이라는 거 아예 자체적으로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 조사해달라고 없애버리는 거, 기관에 송부는 올려야 판단을 돼요. 이제 네. 해달라라고 수사해달라.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이게 권익위가 얼마나 이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할 거예요. 아마 동기인가 그럴 건데. 네, 서울법대 동기. 그렇죠. 근데 네. 보면 이 권익위에서 한 6건에 대해서 이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네. 근데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이거 종결시켰죠. 네. 이것도 108일 만에. 그다음에 류일인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지금 106일째 조사를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결론 못 내리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네. 법인카드 사적 유혹 이거 권익위 신고됐는데 34일 만에 대검으로 이첩합니다. 그다음 또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 이 건에 대해서 41일 만에 이것도 경찰청으로 이첩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하네.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네. 선물을 준 거예요. 네. 대통령 이 부부께서 이게 오랜만에 6개월 콧바람 쐬러 가시니까 부담 없이 다녀오십시오 하고 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이 부분을 종결해주면 결국에 권익위의 이 종결 자체가 나중에 검찰 수사에도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약하다. 이쯤 되면 진짜 국민들한테 막 나가자는 그런 태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권익위는 일단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 관계 부처를 넘겨요. 네. 이 결과도 넘기고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뭔가 더 조사가 필요하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거 저희들을 수사해달라고. 근데 그걸 의견을 제대로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겠죠.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네. 얘기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최 기자가
소환 조사는커녕 뭐 아무 조사도 사실은 다 네. 관계자들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조사 왜 하나도 안 해요?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자,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면 아, 네, 좋습니다. 권익이라는 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외부 위원, 민간 위원까지 포함해서 이게 15명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제 표결도 했어요. 네. 표결회가 이게 제가 알기로 한두 표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맞아요. 그 박빙이었다고 결론 났잖아, 하죠. 박빙으로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외부 위원 이미 15명이 넘는 민간 위원 포함한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한 사안이다. 이게 어떻게 위원장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안 한 이유, 진짜 안 한 이유를 잘 봐야죠. 뭐 물론 이게 처벌 조항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안 한 거는 이게 법에 보면 이미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에 공개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권익위는 비밀입니다. 신고 내용의 양심 선언자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고 네. 언론에 공개되면 이게 거의 권익위는 관여 안 합니다. 신고 내용이 언론에 지금 김건희 여사 파우치 언론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 그럼 이건 그냥 검찰이 하든지 이게 뭐 이미 이렇게 하라는 조사 거예요? 중에 있는 점. 아, 조사 중에 있는 점이 뭐예요? 지금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최대는 검찰에 고발해가 넘기는 거예요. 김혜경 여사처럼. 네, 근데 이미 네. 지금 중앙지검의 전담팀에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권익위가 넘기나 안 넘기나. 이 모든 걸 해서 투표가 박빙을 졌는데 네, 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권익위를 여사 이렇게 욕할 게 아니고요.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전현희 이분이 전직 권익위원장이 네. 계속 처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배우자 처벌 조항부터 빨리 만드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배우자 통해서 이게 돈 받는 거 자기들이 다 부인이 받으려고 국회의원들이 그 처벌 조항 뺀 거 다 의사록에 넣잖아요. 좋은 그래요.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벌될 수 있다니까요. 좋은 포인트. 왜냐하면 네. 오늘 민주당에서 네. 이제 한병도 예, 의원님이 그거 빨리 만들어라. 처벌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그러니까 배우자가 발의합니다. 돈 받아도 네, 처벌할 수 배우자가 있게. 받으면 당연히 가져야 아니 처벌해야 있을 수 된다. 있어요. 그리고 네. 부정착탁 그거를. 방지법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네. 의무 부분도 다루지 않았고요. 네. 제가 뭐 이제 조국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좀 그렇지만 조민 씨가 당시에 장학금을 받은 것을 부정착탁 금지법에 있어서 아버지인 조국 대표가 책임을 져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권익위가 모를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면탈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이 자의적으로 선물을 준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말하자면 해외 순방의 선물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윤석열 대통령 통 크다. 장모 때는 어버이날 맞춰서 가석방 시켜주더니 6개월 만에 이제 본인 배우자가 콧바람 쐬게 해주면서 권익위가 콧바람이 뭡니까? 딱 아니 그러니까 순방하면서 네. 이제 바람 쐬게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또 선물을 준다. 근데 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중에 어차피 지금 공개가 다 됐고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라 권익위에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서정훈 변호사님 말이 틀린 게 그러면 자 예를 들죠. 네네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경우에 이게 23년 8월에 이게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34일 만에 대검 이첩을 권익위가 시켜요. 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게 언론이 보도 안 됐습니까? 다 됐고요. 틀립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합니까? 내용이 내용이 틀린다 하더라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속에 내용이 뭐 다릅니까? 이건 똑같고요. 뭘 근데 똑같아요? 조명희 씨가 그 권익위 신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미가 넓은 우기지 넓은 마시고 그거는 잘못된 정보이고 지금은 남영진 KBS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사유고 또 이거 다 네. 보도가 된 거 이것도 내용 다릅니까? 보도 안된게 그렇게 주장하지 없어요. 말고 다 보도가 된 거를 네.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최수상 권익위가 본연의 업무를 한다면 네. 송부 정도는 해줘야죠. 했었어야 그래서 된다. 판단하게끔 해야 그렇죠. 되는데 종교는 뭐냐면 이거는 면탈이에요. 저는 이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고 네네네. 그 불기소 처분 내용에다가 각하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아. 이건 아예 건이 안 된다. 검찰 조사에도 이건 네. 영향 참고가 미칠 것 되죠. 같다. 그런 식으로 아예 네. 그냥 아니 그 가이드라인을 딱 정확히 준 거죠. 준 거다. 대통령은 이것을 원한다. 우리는 여기 따라야 된다. 니네들 이렇게 하지 잘 않으면 들어라, 앞으로 니네. 어떻게 되겠나? 네. 네, 이건 솔직히 서정 변호사도 내심으로는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내심으로 이해하고 근데 계십니까? 보세요. 검찰이 왜 권익위를 따릅니까? 검찰이 더 상급 수사기 아닌데 네. 권익위가 이랬다 해서 이게 검찰의 수사가 멈출까요? 그렇지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처럼 국회의원이 네. 배우자 처벌 조항을 저는 고의로 뺐다 보는 거예요. 진짜요? 그때 그게 의사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배우자까지 처벌하는 거는 아니, 당연히 해야 금지 될것 조항만 두고 그래서 저 법에 금지는 배우자도 받으면 안 돼요. 네. 남편의 직무 관련해서 100만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금지 조항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처벌 조항을 두는 게 상식이잖아요. 금지는 하는데 이런 거 처벌을 안 하라고 해. 법사위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근데 그- 그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처벌
안 받으려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 부인까지 처벌시키면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 하냐. 그러니까 그게 김건희 아니야, 여사가 그게 100만 원 아닌 받은 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니야 그게 금지돼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거잖아요. 제가 이 법 만드는데 몇 번을 가가지고 그걸 했다니까요. 예, 다 네. 주장했잖아요. 그때 한 이유는 네. 상대방 측에서 하도 이걸 반대해서 그래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 부정청탁 금지법을 만들려고 김영란법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이쪽에서 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범위도 너무 늘어난다. 언론인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가 내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각계 거기에다가 각층에서 그때 반대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네. 네. 뭐 국민 그러니까 반대쪽 어쨌든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 뇌물죄하고 다른 게 뇌물죄는 요건이 좀 명확한데 그리고 좀 어려운데 네. 이거는 뇌물죄와 같은 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은 대신에 조금이라도 받으면 처벌받게 하니까 그럼 남편을 처벌하는 것으로 족하지 부인을 이렇게까지 온 가족을 풍비박산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부인은 잘 모르고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었어요. 배우자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정말 누더기법이 사실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네. 만들어진 이제, 거라 예.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예, 인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야 왜 그렇게 안 만들어놓고 인제 와서 딴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게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처벌은 못하죠. 그냥 그러니까 받기는 받아도 된다. 이제 서정 변호사 말 받다고 정리하면 된다는 게 김건희 여사가 네, 명품을 네. 받은 거는 금지된 사항 맞다. 네, 근데 금지지만 처벌장은 없다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금지된 사항이 뭐냐면 불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바잖아요. 금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면 권익위가 얼마나 이게 없어져야 되냐면 이제는 명품 샵이 불티날 거예요. 줄 서서 그치, 다 이제 갖다 고위공직자 줘야 되지. 배우자들 네, 찾아가서 받아도 되지. 배우자한테 파우치 300만 원 이상짜리 주면서 그리고 이름을 그거- 다 파우치라고 붙여버려. 그렇죠. 파우치라고 붙여버리면은 이제 땡기라고 처벌이 하라고. 안 될 뿐더러 이제는 그러면 결국에는 보통 로비를 할 때 직접 주는 것보다 네. 이렇게 돌려주죠. 돌려서 네. 배우자한테 아. 선물을 갖다 주면서 네. 본인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아유. 사회상규상 있는 것인데 네. 권익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금지는 됐는데 처벌정이 없어서 종결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아무튼 갖다 뭐, 주라는 네, 개정안 시그널을 주는 통과되기 거예요. 전까지는 네. 받아도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그것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려고 논의를 좀 한다 하고 이거죠. 있다. 네. 네. 자, 다음에 민주당 관련 소식이 좀 있군요. 네,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안 저희가 한 2주 전에 처음 다뤘던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맞춤형 당원 당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당 대표가 대선을 출마하기 전에는 원래 1년 6개월 전 사퇴 시한이 있었는데 그걸 1년 전으로 줄였고 그리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정할 수 있다. 약간 네. 유연하게 열어둔 것이죠. 이런 예외 규정을 뒀고요. 그리고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였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고 이런 그 절차들이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나오고 서정익 있습니다. 변호사님이고 이재명 맞춤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게 나라로 치면 이게 헌법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뭐 연임이나 본인을 위해서 헌법을 막 떠들고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헌법 개정에도 이게 현 대통령 적용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당의 헌법을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해서 요리 떠들고치고 저리 떠들고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7인의 김영진 의원도 이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 네. 최재성 의원,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전부 이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좀 중진들. 예, 네.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요, 진짜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이게 욕심 부리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게 뭐 자기 당장 방탄에는 도움 될지 몰라도 결국에 꿈이 대선이라면 중도나 보수까지도 이게 합리적 보수까지 잡아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 되는데 이런 행위가 도움이 될까요? 그게 저는 김영진 의원의 충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런 규정을 집어넣는 걸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잘못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저는 전 안 좋다고 그 생각하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했다기보다는 그런 규정까지 집어넣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조심해야 되지 말자? 않겠냐. 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정욱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네. 내지는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재명이가 자기 정말 방탄하려고
그때 그리고 또 1년 전에 나가야 되는 규정까지 이제 자꾸 예외를 만들어 놓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몽땅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고 또 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재판이나 특히 이화영 재판 이후에 네. 모든 것들이 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판이 사법부에 의해서 정리되지 못한다. 사법부에서 제대로 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이제 민주당 속의 사람들의 좀 위기의식 마음이 같은 더 게 컸다는 있군요. 거죠.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약간 반대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정도 반대 목소리는 뭐 그냥 어느 당이나 있을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네. 김영진 의원의 연이은 어떤 이런 좀 뭐라죠 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길게 보고 가자. 결국에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우리 지도부로서 연임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당원 당규의 필요성을 내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목표로 갖고 가는데 과연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원 당규 개정이나 연임이 도움이 되느냐? 이 고민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대통령이 당원들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국민들의 중도층의 어떤 신임을 얻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이렇게 뭐 극성 유튜버들 뭐 그러게 이제 김영진 의원 얘기했더라고요. 뭐 일부 뭐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극성 유튜버들에 따라서 네. 당의 어떤 운영 방향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냐? 라는 측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충분들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귀담아서 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지켜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선언한 바도 아니고요. 지금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연임을 한다고 하면 아마 6월 중순 정도에는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나서 연임을 네. 선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 전에 당헌 당규를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놓고 네. 연임을 선언한다면 김영진 의원의 말이 굉장히 크게 뼈저리게 이거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연임을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밀려서 연임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대권 어떤 가도에는 플러스 되지 않는다. 큰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김영진 의원과 같은 지금 의견으로 연임 안 할 안할 거라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보시는군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니 현명하시니까 안 할 네. 거라고 보고 만에 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안 하는- 하셨으면 네, 좋겠다. 안 하는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국에는 대통령 그리고 이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은요 예. 당원으로만은 부족하다. 어. 그러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많이 안고 가는 어떤 지혜와 인내심, 용기가 필요하다. 좀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 변호사님 대단한 연임-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뭘 이게 그 동감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러다 동감하면 내가 욕 먹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감을 하지 말라고. 보니까 공천에 불이익받아 이래 컷오프된 게 아닌가. 욕을 먹더라도 이래서 할 말은 그런 해야지. 아니 근데 연임 안 할 거. 다, 필요합니다. 다 내부 사정이 있어요. 내부 사장이 있어. 연임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할 것 같아요. 100%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네네. 100% 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기 싫은데 때문에가 연임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기 싫으면 연임도 거절 못 합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이미 이재명 1인 1극 체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내가 단호하게 연임 안 한다. 더 이상 이게 말하지 마 이러면 누가 연임을 떠밉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본인이 오히려 이렇게 떠밀어 달라고 자꾸 하니까 신호를 보내니까 짜고 장경태 의원이나 이게 정청 이런 분들이 나서는 거지. 네. 본인이 진짜 하기 싫다면 네. 그거 안 할 방법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 떠밀려고 억지로 하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김영진 의원이나 뭐 최재성 의원,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마치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어깃장을 놓으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풍토들도 네. 바뀌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다면 네.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는 것들이 좋겠다. 그런 말을 보태고 댓글 분위기가 싶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알고 건 알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저격에 나섰습니다. 네, 세 번째 저격인데요. 네. 이번엔 뭐라고 했냐? 이화영 판결을 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못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
라고 올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을 가지 않을 네.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 같다. 이재명 네,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무죄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요. 네, 네. 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역시 뭐 이제 자신의 정치 메시지를 좀 본격적으로 또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네, 그렇죠. 세 분 다 근데 동의하시고. 제가 84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들고 나오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저 한마디만 하면 네, 우리 그 근대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추 기간과 재판 기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요. 네. 소추한 사람이 재판까지 해요. 이걸 원님 재판이라고 그래. 소추한 사람이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 재판해요. 아, 네, 네. 이걸 규문주의랍니다. 규문주의. 지금은 탄핵주의예요. 소추 기간은 검찰이라든지 따로 있고 재판 기간은 법원이나 분리되는 거. 네, 네. 이게 탄핵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소추하고 재판은 분리되는 거예요. 용어가. 짧게 갑니다. 따라서 네, 이제 네. 그 지금 헌법 없습니다. 84조 네. 이거는 이제 재직 중에 내란 외환 빼고 예. 소추를 안 당한다. 네. 이런 권리입니다. 네, 네. 네.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소추 속에 재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네. 네. 기차는 그러니까. 달립니다. 재판은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이나 저의 생각도 소추 기간하고 재판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이미 소추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별개라서 네. 사실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재판이 유지가 된다고 저는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감옥에 가겠죠.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소추를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그러면 이 말은 안 맞는 말이 되는 소추는 거죠. 피할 수 있어도 재판은 피할 수 그렇죠. 없는 현재 거니까. 만약에 재판 진행하고 있는 게 1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앞으로 2심, 3심이 계속 남겠죠. 아. 물론 3년 보통 2년에 끝날 거를 뭐 4년 내내 느려져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하는 그런 뭐 꼼수를 부린다까지 말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네.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거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거죠. 노 변호사 말이게 저 100% 동의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일부 학자가 있으니 네. 일부 학자는 이게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게 끝이야. 중단된다. 재판도 끝이고 뭐 모든 게 그거 대통령 아니다. 하느님이야. 네, 네. 하느님이니까 재판이고 판사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는.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법학자들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네. 3대3으로 반반 정도 딱 돼요. 반반으로 네.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네. 불소추에는 재판을 안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뽑았다면 네. 대통령의 직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재판도 중지하는 것들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대선 임기가 끝나면 원칙대로 다시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그렇죠. 그게 맞다라는 것이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처럼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아니 의문 제기는 저는 타당한 의문 제기라고 보고 이 의문 제기는 괜찮은데 문제는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 이 말이 모순적이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나마 저기 법무부 장관 때보다는 좀 약해졌어요. 네, 그나마 그때는 좀 거의 나아진 것 독설가였잖아요. 같아요. 맞아요. 집이 무슨 논의인지를 그래도 한번 읽어드려야 네, 될 것 한번 정리 같아서 한번 해주시면요. 헌법 84조에 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지금 이 조항을 두고 논쟁이 있다는 거잖아요. 법률가 네. 사이에 해석이 서로 다른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면 자기 재판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라는 이제 일종의 비판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소추가 뭐 기소된다는 얘기죠? 네네. 예? 재판에 넘어간다. 또뭐 라고 생각-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 기소된다는 의미의 정말 소추입니다. 부적절합니다. 네.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지금. 알아들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 이제 말을 해요? 대통령이 네. 소추되지 부적절합니다. 않는다는 거. 아, 네. 이렇게 하는구나 진행을. 네네. 아 왜요? 난 못 알아들었다가 이제 아, 이거 알겠네. 저까지 못 알아들었으면 이제 지금 댓글이 여기서 좀 범죄가 뜨거워졌습니까? 아, 아닙니까? 이제 좀 뜨거워지고 네. 있습니다. 아까 차갑게 식었는데. 네.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 그럼 액트지오로 바로 네, 넘어갑니다. 네. 액트지오 갖고 시간이 지금 시간이 뭐 괜찮아요. 액트지오 짧게 갈 수 짧게 있어요. 가시죠. 뭐. 액트지오. 예. 액트지오는 진짜. 액트지오가 알고 보니 체납 세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큰 금액은 아닌 것 네, 같고요. 큰 그죠? 금액은 아닙니다. 네. 금액이 아니어서 창피해 그 돈을 못 낼 정도로 아니 차라리 형편이 200억이나 이게 20억이면 뭐야, 모르는데 도대체가. 200만 원을 4년 네. 동안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체납돼가지고 그 도덕성도 문제고 그 돈이 그거 없어가지고 우리 돈 망해가- 받아가지고 또 다 그거를 망해가고. 복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있을 수 됩니까? 없는 거의 뭐 봉이 김선달한테 당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 봉심선들까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래도 빠르게 지금 진행한다는 아니, 왜 입장인 하는 거죠. 거예요? 네, 돈 큰 들여가지고 액수 아니었고 계약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네.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 없고. 그리고 광구를 다시 분류한다고 합니다. 해외 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6-1, 뭐 7, 8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거를 유전이 나올 것 같은 곳을 그룹핑해서 다시 광구 지정을 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했습니다. 모든 게 중요한 게 가성비예요. 가성비. 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거를 전략적으로 잘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액트지오판 이 건은 저는 솔직히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네. 그냥 가능성 뭐 있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동안에 우리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네. 결국 안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지진만 계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니까 오히려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또 들고 나와서 게다가 이 믿지 못할 회사에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내부적으로 왜 그거를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물어보니까 영업비밀이라 말 못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이걸 하는 거야. 이 돈을 들여서 네. 지금 돈도 없는 나라가. 네네.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쫙 다 봤더니요. 이재명 대표요? 이거 예, 이거 공소장을 이거 봤더니 판결문 말고 액트지오. 공소장? 보세요. 네. 그 공소장이죠. 네, 거기 공소장. 보는 게 배임자하고 이제 그 부당 이득 뭐라 좀 부패 방지나 이해충돌 네, 네, 방지 네, 네. 금액이 1조 3,425억이에요. 1조 3,425억. 그 절반이면 투자합니다. 아니 누구한테 몰아줬다는 아니, 취지죠? 아이, 예? 좀 그게 뭐 아니, 대- 제 말은 이게 대장동 7천억. 관련 뭐 이런 거예요? 대장동에서 이제 배임이 뭐 4,885억이고 네.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가 7,886억 이런 걸 다 합쳐봤더니 백현동 200억, 그 돈을 갖고 미래 와봐요. 211억 다 합쳐봤더니 1조 3,425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나와요? 근데 어디서 그거 나와요? 아니면 시초하는데 근데 그 돈이 나오냐고. 국회- 돈을 갖고 오라고요. 국회 유전도 3% 확률이었잖아요. 네. 우리 산유국의 꿈인데 7천억이 또 그냥 없어집니까? 그게 기술이 축적이 되고 다 이게 우리 기업들 그게 다 발전할 기술은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할 만한 충분한 예, 가치가 있다. 확률이 20%라잖아요. 네. 따라서 일인 지금 기업이요? 이게 국회 유전도 3%였다니까. 이 우리나라 규모의 네. 7천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액트지오가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 군데 세계적으로 시추도 했고 네. 거기에 오, 기술- 여러 군데 안 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 데가 가나, 가해 하나. 뭐 이상한 나머지는 저기 미얀마. 멕시코는 실패했고요. 이상한데. 아, 저는 이제 이거 이전부터 거기에 가나에서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연매 여기서 아니 조심하세요. 연매출 3천만 원짜리 기업이 갑자기 4년 만에 세금도 체납됐던 기업이 대한민국을 잡아서 70억 계약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네. 다른 분석 업체를 하나 더 데려와서 네. 그 분석 업체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내서 여기서 한번 니네 몇 퍼센트로 가능성을 보느냐 해서 거기서 만약에 또 비슷하게 20%좀 나왔어. 그때 시추하는 건 어때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기존에 이미 다 해놓고 못한다고 갔잖아요. 갔어요. 이미 다 우드사이드가 갔잖아요. 동해에는 네. 현망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제가 이 정- 우드사이드가 인수합병 때문에 철수했다고 산업부가 네네네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네, 게 네. 지금 세네갈에서 첫 심해유전에서 잭팟을 터뜨렸대요. 네. 우드사이드가요. 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훨씬 실력이 잘하면서. 없는 나라가 아니 기업이 아니라 그게 큰 회사더라고요. 큰 회사라는데 네. 이거를 몇 년간 연구했는데 아 이거 못한다고 동해는 그랬는데. 이거는 전망이 없는데 아. 갑자기 여기에 우드사이드는요 집단 이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아브레우 같은 박사가 수십 명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더 정확하겠어요. 집에서 혼자서 연구하는 그분이 정확하겠어요. 이게 아니 물어보면 영업 비밀이라고 안 연매출 가르쳐줘. 3천만 원이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버는 양반이 네. 정부 주장은 어쨌든 이제 그 우드사이드 할 때보다 더 다른 데이터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부 주장을 뭐 일단 한번 믿어보고 아니 돈이 그러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진짜 이거 국정조사 선정 해야 과정에서 아, 국정조사 그럼 필요하지 실수조사 안 않나. 하는 게 맞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돈 이 들어가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네. 광고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탐사가 지질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네. 계속해서 해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투자를 해왔고 네. 하는 건 좋으나 이 그 액트지오를 산자부가 지정한 네. 수익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수준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여기에 250이에요. 200 아니라 이러시는데 월세가 따로 있어요. 또 월세도 내야 돼요. 월세 해봤자 뭐 한 170. 아니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나면 현실적으로 얘네들이 수익이 가져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14명을 가지고 있다는데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아이. 근데 14명이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연매출 3천만 원이면 뭐 한 거예요? 아마 그런 매출은 아닐 거 네. 그럴까요? 예, 빚집만 또 다른 그럴 거예요, 계산하는 빚집.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시구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네. 좀 발생을 했다고요? 아 이거 뭐 심각한 뉴스는 아닙니다. 좀 오해하실까봐. 가볍게. 네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프로야구 시구에 나섰는데요.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잠실에서 열린 두산 기아 경기에 나섰는데 시구를 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뭐 오늘 경기 잘 보시기 바란다고 얘기하고 던졌는데 우우 하는 소리가 카메라 천둥처럼. 막 들려요. 관중석에서 네, 관중석에서 우하는 소리가 마이크가 없는데 이제 그 안으로 막 오디오가 들어오거든요. 아, 엄청났다요 소리가. 네,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기아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다고. 네, 그러면서 경기 관람 즐거우셨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산과 기아의 경기였는데 거기 네. 시구를 했는데 네. 우 소리가 많이 야유 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 네. 아 저거군요. 이게 잠실이에요. 네 잠실. 잠실이면 제가 두산을 저는 기아 팬이라서 좀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두산 베이스 할 때는요 두산 팬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리고 배현진 의원 자체가 말을 잘못 실수하셨어요. 기아 팬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아라는 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데 호남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네. 편견을 갖고 있지 않냐. 아니면 뭐 그냥 원정 팬이니까 뭐 홈 그래도- 이 지역구인 사람. 저는 두산 팬들도 우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래요.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배현진 의원이 네. 시구에 나섰고 여기에 이제 야유 소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진 않죠. 그렇죠. 보통 뭐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보통 하시고. 이제 광역단체 선거를 나가거나 대선 나오시면 그런 일정 잡고 이제 시구를 하는데 아, 광역단체장 정도는 참 하시죠.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배현진 의원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정치인이 이제 무풀이 더 아프잖아요. 네. 악플보다 우했다는 거는 야유가 그래도 더 낫다. 그럼요. 알고 있다는 거니까 아.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하긴 좋겠습니다. 시구하러 나왔는데 저 누구야 저거? 저 그렇죠. 사람 뭐 이렇게 아무리 더 나면 이렇게 되는 그게 것보다 더 훨씬 슬픈 낫죠.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야유가 좀 많이 있었던 잠실구장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고 혹시 여기 네 분 중에 시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시구로 보기만 했습니다. 네. 아한 분도 안 계세요? 해보셨어요? 광역단체장 정도 출마하면 모를까. 아직 해보셨어요? 아니 요즘은 해보셨어요? 시구, 시구 다양한 의미로 많은 분들이 요즘 참여를 하세요. 해보셨어요? 한 번도 못 해보셨다 이거죠? 해보셨어요? 네 하셨어요? 분은. 했나봐요 본인은. 오. 아니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시구 경험이 다들 없으시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스페셜한 코너를 또 저희가 2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것도 많이 좀 봐주시고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서용주 소장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또 노영희 변호사님 최윤경 기자님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오늘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괜찮으셨어요? 예, 오늘 이 소영주와 그 전축 동의하는 그 이재명 그 연임하지 아. 마라. 그다음에 하지 노영희 말라니까. 변호사도 84도 재판 중단이 안 된다.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불편하십니다. 우리 서영주 불편합니다. 소장님. 네, 재밌기는 하는데 불편합니다. 저 그런 식으로 동감하면 저 댓글이 차갑게 씻습니다. 네, 많이 식었습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괜찮으셨죠? 아, 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